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환경부 전 장관인 김은경에 대한 영장이 어제 기각됐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참 황당합니다.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을. 그러면 왜 과거 정부는 다 구속시켰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오늘은 이진권 교수님 모셔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방송에서 예. 딱 한 번, 몇 번 방송을 종편에서 했었습니다. 예, 교수님하고. 예.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이렇게 또 제가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영광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새누리당 때, 그때도 비대위 체제여서, 네. 이제 제가 중앙윤리위원장을 예, 참석했고, 그렇죠. 또 이번에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또 외부위원을 또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들어왔고요. 예. 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번 그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경수 예. 왜 법정 구속했냐 가지고 막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 우리도 그거 가지고 계속 또 이제 그렇게 판결의 결과 가지고 뭐 시비 걸 건 아니지만 다만 네. 문제는 우리가 그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한 그 이유, 예.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 제시한 이유가 네. 우리 상식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니, 지금 뭐 과거 정부 관행이다 그러는데, 아니, 다 관행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관행으로 이야기하자면 국정행위가 뭐 대통령의 국정행위, 예. 장관의 국정행위 모든 것이 관행이다, 관행으로 한다. 예.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꾸고 말해서 옛날에 흔히 하던 말로 인치다 뭐 이렇게 예. 하지만 법은 상관없이 제도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판단, 네. 그렇죠? 그걸로 하겠다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법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해가 정말 저는 안 되고요. 예. 게다가 이번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여러 가지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도 뺐고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 그게 다 증거가 있는데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앞으로도 나올 증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자시니까 네. 이를테면 전 장관이 김 네. 장관이 퇴직자니까 뭐 사람들을 뭐 접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기도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그게 이유가 되는지 저로서는 일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이유는 네. 그거는 명분이 부족하고 근거가 부족하니까 예. 법관도 말을 할 때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죠. 그렇죠. 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냐. 있는 사람은 안 나가? 안 나갑니다. 이러니까 알았어. 그럼 감사를 해가지고 예. 얕은 요만한 티끌이라도 잡아내려고 그렇게 그렇죠. 위협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후임을 뽑는데 자기들이 이제 넣을 사람이 또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요. 우리 환경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다른 기업에다가 대표로 갖다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니 정부가 또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뭐 누구를 특별한 사람을 어떻게 어디다가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을 뭐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그건 잘못이라 할 수가 없지만 예, 예. 그건 이런 억지를 써가지고 내 사람은 기어이 어디든지 넣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정부에 연줄이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 연줄 없는 사람은 어디 서울로 살겠습니까? 아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예. 직권 남용,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전직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또 뭐 2년인가 또 추가됐습니다. 추가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지금 문체부 차관이죠. 예, 이분을 무슨 압박을 해가지고 나가게 했다. 예. 대통령 인사권이 그 정도 이를테면 공무원의 인사를 네.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있죠. 이런 거는요, 자신들이 못 지킬 일을 남은 그런 식으로 죄를 줘가지고, 처벌까지 해놓고, 징벌을 해놓고, 자기들은 뭐,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이번에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그 혐의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을 안 했다는데 그 다툼의 소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됐던 사정. 이게 환경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 무슨 국정농단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듣기로는 특정한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몇 사람, 몇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부처에 대해서 최순실이가 다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그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웃기지.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최순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적어도 국정농단이라 하려면 최순실이가 국민이 모두가 알 정도였어야지.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사가 방만했다. 모든 인사가 다 방만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내세운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사수요 파악을 위해서 또 당신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니 임원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임원인데 그렇죠. 임원이 나가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더 있고 싶지. 그렇죠. 근데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수요 파악하러. 당신 나갈 겁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없는데 나가지. 아니요. 별로요. 그럼 감사해야 되겠네. 이런 식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가네요. 문제고 해당 임원도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당신 저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공직이든 그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좀 무리한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사생활에도 보면 이걸 감사하는 분은 얼마나 개인 사생활이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어이 잡아가지고 쫓아내겠다고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정부 청와대 인사 담당자나 이 정부 측에서 또 김 전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이해가 억지 쓰는 건 이러지만 아니 법관이 그러니까요. 재판관이 이런 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거는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여하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큼 살았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또 청와대는 여기도 개입을 했습니다. 뭐 판결을 지켜보겠다. 아니, 판결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청와대가 압력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네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뭘 지켜보길.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관의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을 닫아야죠. 그렇죠. 근데 뭘 지켜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뭔가 압박이 작동했는지. 네네. 우리도 그게 의심스럽네요. 예. 그러니까요. 뭔가 작동을 한 느낌이 들고 그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 사법농단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순실 관련한 내용을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 얘기 최순실과 관련해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순실 재판에서. 그런데 왜 이런 걸 넣는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게 만사 형통의 주문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최순실 이래버리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뭐든 최순실 이거 핑계만 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 박근혜 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다 치더라도 아니 법관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권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습니다만은 국회를 이제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뿐 아니라 통치자가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니까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장악할 생각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말해서 제 기분이 좀 이상한 게 어떻게 국회만 지금 버티는 마지막 보루 비슷하게 돼 있고 사법부는 너무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결해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세게 그냥 탁탁 집어주시면은 분명히 각성하고 자성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사법부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국민 모두가 언젠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예, 네, 아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신의 한 수 새로운 패널로 모시게 된 우리 이진공 교수님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성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패널을 이렇게 좀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뭐 교체라기보다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진공 교수님 정말 대언론인이시고 또 우리 사회의 원로입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 신의 한 수에서 많이 뵙게 될 텐데 정말 길 가다가 만나시더라도 인사해 주시고 예,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60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댓글로 성원 부탁드리고 100만 가는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